GitHub 액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액션은 GitHub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로서 CI/CD의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GitHub 액션의 구성 요소로는 워크플로우, 이벤트, 잡, 스텝, 액션, 런너 등이 있습니다. 우선 워크플로우는 여러 개의 잡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트리거가 되는 어떤 자동화된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파일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위치가 각 레포지토리에 존재하는 .github이라는 그 숨김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그 안에 그 workflows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는 워크플로우를 트리거하는 규칙으로서 특정 브랜치로 푸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작업을 반복하게끔 한다든지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시간 자체가 이제 이벤트 규칙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정의를 통해서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스텝으로 또 구성이 되는데 가상환경 인스턴스에서 실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잡이라는 것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다른 잡에다가 일부러 의존 관계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여러 타스크들의 모음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액션, 커맨드 등을 실행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션은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작은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액션이라는 것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또 내가 직접 만든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켓플레이스에서 구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런너라는 것은 워크플로우가 실행된 인스턴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GitHub에서 제공하는 GitHub Hosted Runner를 이제 보통은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구축한 런너가 있다면 그걸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그냥 쭉 나열을 하게 되면 사실상 잘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뒤에 이제 그 GitHub 액션을 사용하는 간단한 예시가 나올 것인데요. 그 예시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요 URL에 해당이 되는 그 GitHub Public Repository를 참고해가지고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포지토리 안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예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한다든지 실행을 시켜보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GitHub 액션을 실습을 하는 그 환경은 도커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권한이 있겠죠. 도커 이미지 만들어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으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루트 권한, 그러니까 관리자 권한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URL의 레포지토리를 내 GitHub 계정으로 포크를 떠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포크 떠온 레포지토리를 나의 도커 컨테이너 상에서 나의 홈 디렉토리에다가 클론을 받도록 합니다. git 클론 한 다음에 그 URL을 쓰면 되겠죠? 엔터 딱 쳐주면은 디렉토리가 생성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레포지토리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디렉토리가 생성이 될 겁니다. 나의 홈 안에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그대로 사실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한번 일부러 요거를 복제를 통째로 떠가지고 나의 계정에 새로 하나 또 만들어보는 그런 별로 필요하지 않지만 사실상 불필요한 짓이지만 한번 그런 짓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예시에서는 본 예시에서는 그 GitHub 레포지토리를 나의 로컬 레포지토리 상에서 또 만들어가는 과정도 한번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클론 받았던 그 레포지토리랑 내용이 동일한 새로운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cp 명령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방금 클론 받았던 요거를 통째로 복제를 뜨는 거죠. 나의 홈 안에 myaction이라는 디렉토리 이름으로 해서 얘의 내용이 통째로 복제가 떠질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통째로 rm 명령어를 사용해서 지워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째로 얘를 복제 떴기 때문에 당연히 요 안에도 이 원본 그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클론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 GitHub에 해당이 되는 어떤 설정 파일 같은 게 이 안에도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싸그리 다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그 myAction 디렉토리에 먼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숨긴 파일 디렉토리를 쭉 리스트업을 합니다. 이 명령어를 통해서. 그럼 보시다시피 .git, .github 두 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놈들을 이제 모조리 rm 명령어를 사용해서 지워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앞에서 봤었던 요 myAction 디렉토리 요 안에 이제 그 git과 관련된 설정 파일들은 다 날라갔으니까 원본 그 최초 원본 여기 GitHub Action with Python이라고 하는 그 레포지토리에 있었던 소스 코드들만 이 안에 남아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그 나의 개인 계정 원격 레포지토리 쪽에다가 거꾸로 이제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로컬 레포지토리, 그러니까는 myAction을 가리키는 거죠. 그 레포지토리를 나의 개인 GitHub 계정 쪽으로 올려보도록 하자. 자, 그러려면은요, 먼저 나의 개인 GitHub 웹페이지로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신 후에 거기서 myAction이라는 이름의 퍼블릭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create a new repository 화면이 이렇게 있다면은 거기서 레포지토리 이름을 써주시고, 근데 사실 내가 만들었던 myAction이라는 그 이름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실 필요는 없기는 해요. 근데 똑같이 이름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옵셔널 하죠. 그냥 설명만 써주는 거고, 이제 퍼블릭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리드미 파일을 이제 추가할 거냐, 이거는 체크하지 마십시오. 또 뭐 git ignore 다른 뭐 라이센스 파일 이런 것들도 체크하지 마십시오. 얘네들을 체크를 안 해야 생성이 안 되거든요. 왜 일부러 생성을 안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로컬 레포지토리 상에서, 앞에서 봤었던 로컬 레포지토리 상에서 사실 많은 파일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복제를 떠왔으니까. 그쵸? 그 파일들 안에 사실 이런 파일들이 이미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미 존재하는데 이거를 또 여기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그럼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파일들을 여기서는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정말 빈 깡통으로 레포지토리, 원격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Create Repository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 계정, GitHub 계정에다가 방금 이제 퍼블릭 리모트 레포지토리를 하나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그 레포지토리 화면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화면이 이제 보일 건데요. 뭐 버전에 따라서 또 언제 이 화면을 들어가 봤느냐에 따라서 화면 구성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SSH를 클릭을 하면은 요런 그 URL이 뜰 건데요. 요것을 이제 요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클립보드에다 통째로 이 주소를 복사해 둘 수 있습니다. 일단 복사를 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복사를 해둔 그 원격 리포지토리 주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로컬 리포지토리랑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이 myAction 로컬 리포지토리 상에서 git init 엔터 해줍니다. 이러면은 .git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 후에 git status, 이제 git 명령어가 이제 먹히기 시작해요. 방금 git init을 해줬기 때문이죠. git status, 모든 파일들이 다 add 대상으로 표기될 거예요.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git으로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모든 게 다 처음 보는 파일들과 디렉토리들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add를 시켜주고 커밋을 해줍니다. 물론 이 사이에 최초 커밋을 하는 거니까 이제 설정이 한번 필요하죠. 그래서 config 명령어 사용해서 유저 이메일과 유저네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용법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Git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본 채널에서도 Git과 관련된 그런 영상 시리즈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설정을 다 했다고 가정하고 이제 git commit 명령어를 통해서 커밋을 만들어 줍니다. 커밋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명령어가 중요한데요. git remote add origin 한 다음에 아까 클립보드에 복사해 뒀었던 그 SSH URL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해주시게 되면 비로소 이 로컬 리포지토리와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연결됐으니까 데이터를 서로 그 원격 리포지토리랑 로컬 리포지토리 상에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ush origin master 해보시면은 실제로 잘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이때 이 기본 브랜치 이름이 마스터가 아니라 메인이실 수도 있어요. 그럼 메인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스터 대신에. 자, 이게 정말 잘 올라갔다면 그 원격 리포지토리의 그 웹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파일들이 보일 거예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 브라우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아마 파일들이 잘 업로드 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호칭을 이제 좀 간략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로컬 리포지토리는 lrepo라고 줄여 쓰도록 할 거고, 이게 나의 그 개발 컴퓨터에서의 my action 디렉토리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격 리포지토리는 rrepo라고 줄여 쓰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나의 개인 GitHub 계정에서 생성을 했었던 myaction이라는 이름으로 생성했었던 그 리포지토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rrepo에서 이 웹페이지 상에서 actions라는 탭을 클릭합니다. 자, 그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으로 액션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리포지토리에서 처음 액션을 사용하는 거라면 이런 화면이 보일 수 있어요. 이미 이제 액션들이 존재하면 이런 화면이 보이지 않고 좀 화면 구성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검색창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이 있을 겁니다. 화면 구성만 조금 다르지. 자, 어쨌든 이 검색창에서 simple workflow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simple workflow라고 하는 놈이 찾아질 거예요. 그것에서 configure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YML 파일이 하나가 이제 화면에 보일 거예요. 파일 이름은 좀 다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요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blank.yml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지면서 에디트 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파일 내용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지금 먼저 이제 작성이 된 내용이 있는데, 이미 작성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앞서서 선택을 했었던 simple workflow라는 걸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미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기본적인 말 그대로 심플한 워크플로우가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 에디트 직접 이제 수정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commit changes 버튼을 누르심으로써 blank.yml 파일이 최종적으로 생성되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가 지금 한번 연습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냥 바로 초록색 버튼을 누름으로써 blank.yml 파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github의 workflows 디렉토리 안에 생기게 되겠고요. 이 디렉토리 안에 여러 개의 YML 파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YML 파일은 한 개의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자, 그러면 blank.yml 파일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좀 찬찬히 뜯어볼게요. 맨 위에 보시면 name CI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워크플로우 이름을 여기다 써주실 수 있어요. 샵으로 시작하는 것은 주석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무시하시면 되겠고,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이 워크플로우를 트리거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부터 나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이 딜레스기가 지금 되어 있죠. 이 딜레스기가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다 이 이벤트를 이제 정의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push 땡땡이 있고 pull request 땡땡이 있는데, Git 사용자라면 딱 보시면 알 거예요. 푸시를 하게 되면은 푸시 이벤트가 발생하면, 즉 우리가 푸시라는 액션을 취하면 트리거가 된다는 얘기구나 라는 거죠.
근데 푸시할 때는 당연히 어떤 그 대상 브랜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들여쓰기 또 해가지고 branches 땡땡 한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대괄호 안에다가 이 해당되는 그 타겟 브랜치 이름을 나열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마스터 하나만 써져 있죠.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푸시하면 트리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마스터 브랜치에 대해서 pull request 혹은 merge request라고도 부르죠. pull request를 하는 경우에는 트리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아랫줄은 workflow dispatch 땡땡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해당 workflow가 이벤트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트리거만 되는 게 아니라 매뉴얼하게 사용자가 직접 workflow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blank.yml 파일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 것인데요. jobs 땡땡 들여쓰기 잘 보셔야 돼요. jobs 땡땡 워크플로우에서 수행할 작업 목록을 이제 나열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지금 build 땡땡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그 지금 보고 계신 이 YML 파일에는 build라는 이름의 잡 하나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잡 이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 잡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패러렐하게 서로 다른 이 잡들이 패러렐하게 실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신 예시는 얘랑 들여쓰기가 같은 레벨인 놈이 하나도 없죠. 혼자만 있죠. 딱 한 개의 잡만 정의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잡의 내용을 이제 쭉쭉 뜯어보면 runs on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우분투 latest라고 되어 있는 게 우분투 최신 버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운영체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잡은 우분투 가장 최근 버전에서 수행이 되어야 해 라고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eps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steps는 이제 잡을 구성하는 이제 작업들을 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스텝 2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스텝 개수는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는데 본 예시에서는 2개만 나열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짝대기로 시작하는 게 3개가 있으니까 딱 봐도 스텝이 3개인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첫 번째 짝대기 하고서 use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그 액션을 사용을 할 것인지를 여기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스텝이 물론 넓게 봤을 때는 총 4개 스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기는 한데요. 근데 실제로 이 빌드라는 작업에 의미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스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2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꼬다리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냐? 요거는 checkout이라는 이름의 액션을 actions/checkout이라는 것은 actions라는 액션들의 어떤 모음이라고 이걸 보시면 되는데 액션 모음 안에 들어있는 checkout이라는 놈을 쓸 거야. 그거를 나는 갖다 쓸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checkout이라는 놈은 어떤 동작을 하는 놈이냐면 현재의 레포지토리를 말 그대로 다운로드 및 체크아웃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뭔가를 우리가 코드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코드가 컴퓨터 하나에 설치가 돼야 테스트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분투 최신 버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내가 테스트하고 싶은 그 코드를 내가 실행하고 싶은 그 코드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다음 그 특정 어떤 버전으로 체크아웃을 하는 거죠. 해당 테스트하고 싶은 혹은 실행하고 싶은 버전으로 그런 기본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짝대기에는 name 땡땡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을 매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밑에 있는 요 run이 중요한데요. run 땡땡 echo hello world라고 되어 있죠. 요게 shell 명령어죠. 요 명령어를 말 그대로 run 해라, 실행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짝대기는 뭘까요? 이제
그냥 이제 이름이고, 만약에 이 하나의 짝대기 안에서 여러 개의 명령어, 2개 이상의 명령어를 실행하고 싶다면 런에서 이렇게 세로로 기다란 바 기호를 하나 써주시고 그 아래쪽에서 들여쓰기를 해준 다음에 명령어를 나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에코 명령어가 2개가 연달아서 실행이 되게끔 될 겁니다. 자, 앞서서 blank.yml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테스트할 그 코드 중에서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리모트 레포지토리 상에서 그냥 직접 고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는 로컬에서 바꾼 다음에 그걸 푸시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리모트 리포지토리에서 그냥 곧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편의상. main.py 파일 안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repository name 하고 나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 그 문자열 부분을 my action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내가 만든 레포지토리 이름, 아까 그 나의 개인 계정 안에서 새롭게 만든 그 rrepo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여기 써주셔야 돼요. 이 이름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의 레포지토리를 찾아서 거기다가 자동으로 이슈를 올리도록 할 거거든요. 이슈 글을. 이 코드 내용이요. 자동으로 이슈 글을 작성을 해줄 거예요. 나의 레포지토리에. 그러면 내 레포지토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름을 통해서 찾을 거기 때문에 이 이름을 잘 써주셔야 합니다. 자, 앞서서 blank.yml 파일을 뜯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잘 아마 그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action이라는 놈이었죠. 앞장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첫 번째 꼬다리에 있었던 꼭지에 있었던 actions checkout before 이게 뭔가 이제 체크아웃하고 다운로드 하겠다 한다는 거다라는 거는 이제 듣기는 했는데 도대체 액션이 뭐인 걸까? 아직 그 실체가 잘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액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답변 하는 이런 어떤 예시를 통해서 액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했는데요. 레포지토리를 인테그레이션 하고 디플로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레포지토리를 테스트해야겠죠.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문제 없으면은 배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연달아 질문이 나와요. 그럼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뭐가 있냐? 라고 한다면 필요한 환경, 운영체제, 컴파일러 버전 등을 구축하고 리포지토리를 다운로드 받고 테스트하고자 하는 버전의 코드를 확보하고 레포지토리를 구성하는 단위 프로그램들의 동작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동작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등등등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작업을 이 작업 단위를 액션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방금 계속 뭐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뭐 하고 라는 거를 다 액션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테스트하고자 하는 버전의 코드를 확보한다는 이 작업, 확보하고라고 하는 이 작업이 사실상 GitHub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 모든 그 레포지토리에서 사실상 공통으로 일어나는 액션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액션을 굳이 나도 개발하고 너도 개발하고 모두가 그렇게 힘들게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뛰어난 개발자 한 명이 그걸 만들고 그걸 모두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액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 액션을 누구나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체크아웃이라는 액션이 결국은 내가 만든 건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서 올려놓은 액션이라는 거죠. 실제로 GitHub 웹페이지 상에서 저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켓플레이스가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눌러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거기서 checkout이라고 하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찾아져요. 이게 바로 그 checkout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클릭하시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checkout 버전 4 나와있죠. 그래서 이 버전은 이제 계속 올라가요, 지속적으로.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 버전 10 정도 됐다. 그럼 버전 4나 5 같은 것들은 그때쯤 되면 너무 올드한 버전이라서 이제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폐기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체크아웃이라는 놈의 역할은 뭔가? 설명이 써져 있는데, 런너에다가 레포지토리를 체크아웃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그리고 특정 커밋,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실행하고자 하는 특정 커밋으로 체크아웃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성한 워크플로우를 확인을 할 차례예요. 이제 왜냐면은 방금 우리는 그 YML 파일을 이제 만드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그것도 커밋이라는 형태로 기록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이 발동됐을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이 그 main.py 파일을 수정을 직접 R 레포상에서 하시게 되면은 그것도 결국에는 커밋이라는 형태로 남기 때문에 액션이 발동이 될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단의 액션 스텝을 클릭하면 보이는 이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실행된 워크플로우들을 나열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요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blank.yml 파일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호출된, 실행이 된, 트리거가 된 워크플로우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main.py 파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 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main.py 파일을 수정을 했으면 또 그것에 의해서 또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또 됐을 거예요. 직접 해보셨으면 아마 그것들이 다 내역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 여기 밑에 이제 commit 뭐 시기를 pushed by 누구 이렇게 써져 있죠. 이게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대한 푸시로 인해서 워크플로우가 수행되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이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얘가 에러 없이 그 워크플로우가 잘 끝났어요. 오케이예요. 잘 끝났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create blank.yml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누가 언제 어떤 커밋을 푸시했었고, 그래서 이제 트리거가 됐고,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 시간 안에 워크플로우를 마쳤는지, 11초 안에 끝났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성공했다, 실패 없었다, 뭐 이런 결과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artifact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비어져 있는데, artifact라는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장이 되어 있는 실행 결과물, 뭐 빌드 중간 결과 로그 등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다운 받아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거는 업로드 아티팩트 등과 같은 액션을 통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이 빌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과 같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다 내용이 보이고 있죠. 빌드 잡의 상세 수행 내역이 보시다시피 알 수 있고, 여기서 상단에 있는 Rerun 버튼을 누름으로써 매뉴얼하게 직접 워크플로우를 재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발동되어서 페일을 할 때마다 GitHub에 등록된 나의 이메일로 계속해서 알림 메일이 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lank.yml 파일에서 job 부분을 수정을 해봅시다. jobs 땡땡 아래쪽에 build 땡땡이 있고 그 아래쪽에서 runs on을 우분투 24.04라고 해서 버전을 명시하도록 합시다. 우분투 latest라고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 배포를 할 때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만 이렇게 명기를 하기보다 특정한 버전들을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한번
연습하는 차원에서 우분투 24.04라고 버전을 명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트레러지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트레러지 안에 fail fast라는 게 있고 matrix라는 게 있는데 fail fast는 뭐냐면 의존관계가 없는 잡들이더라도 한 개의 잡이 fail 되면 나머지도 중단을 할지 여부예요. 이거는 기본값이 이제 true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fail 하면은 나머지는 그냥 다 중단해 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싶다. 그럼 이렇게 false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atrix라는 거는 이제 matrix라는 곳에 포함이 된 요 파이썬 버전 땡땡하고선 3.6, 3.8, 3.12를 나열했거든요. 요것들을 요 YAML 파일 내에서 마치 상수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요. 그게 이 매트릭스의 용도예요. 요 아래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자, 스텝스 땡땡 하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이제 보시면 처음엔 체크아웃이고 그 다음엔 setup python 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matrix.python version 이라고 쓰이고 있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써주시게 되면은 매트릭스에다가 써줬던 요 파이썬 버전으로 정의해둔 요 값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사용이 되는 또 다른 액션이 있습니다. setup python 이라고 하는 액션을 갖다 쓰겠다는 거고 버전명을 v5로 썼어요. 요 놈은 파이썬 버전에 맞춰서 셋업을 해주는 기본적인 그 파이썬 쓸 수 있게 셋업을 해주는 그런 액션이에요. 굉장히 편리한 놈이죠. 그리고 with라고 하는 게 또 생겼는데 요 놈 아래쪽에 파이썬 버전 땡땡하고 버전을 또 명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파이썬 실행 환경을 맞춰줄 땐 요 버전에 맞게 실행 환경을 갖춰줘 라는 의미로 with 땡땡하고 파이썬 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run hello.py라는 이름으로 해서 실제로 실행되는 건 python 3 한 칸 띄고 hello.py 이렇게 실행을 해주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내용을 commit하고 push를 이제 해보시면은 그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플로우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고 있나 워크플로우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액션스 눌러보면은 보이죠? 잘 보시면은 실패했어요. blank.yml 놈이 업데이트 했는데 실패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클릭을 하면 되고 들어가서 보면은 3.6 3.8, 3.12 빌드 나는 빌드를 보시다시피 한 번만 만들었는데 그런데 빌드가 3번 수행이 됐죠. 3번 런 됐죠. 그 이유가 파이썬 버전을 3개를 명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6으로 한 번, 3.8로 한 번, 3.12로 한 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총 3개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3.6만 실패했다. 그런 의미로 X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3.6 버전에서 실패한 것일까? 직접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이제 충분히 직접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이제 본 슬라이드에서 해보겠습니다. 빌드 잡의 로그를 이렇게 보시면은 파이썬 3.6 the version 3.6 with architecture was not found 어쩌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미지원되는 게 아닌가 파이썬 3.6이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검색 도구나 QA 도구를 활용해 보아도 3.6은 미지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분투 20.04라고 명시했었잖아요. 우분투 20.04에서는 파이썬 3.6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식 저장소에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requirements.txt라든지 아니면 readme.md 파일 등에서 파이썬 사용 가능 버전에서 3.6은 명시적으로 미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겁니다. 자, 이제 main.py 파일 내용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GitHub Action with Python 이 부분은 이제 나의 로컬 레포지토리 이름으로 잘 바꿔져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코드는 매일 오전 9시에 yes24 IT 신간 40개를 찾아가지고 해당 책과 가격을 GitHub 이슈에다가 업로드하는 그런 코드예요.
그런데 이 코드에서 아홉 번째 줄을 보시면은 환경 변수에서 my GitHub 토큰이라는 것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환경 변수 요걸 정의를 해야지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코드가 일단은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blank.yml 파일에서 jobs 안에 있는 steps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먼저 체크아웃하고 그 다음에 python 셋업하고 그 다음에 install dependencies라는 이름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pip을 먼저 업데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이 나오고 있어요. 조건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hell 프로그램 명령어죠. 문법을 따르고 있죠. if 하고 나서 requirements.txt가 있으면 그러면 pip3 install -r requirements.txt를 실행을 해라 라는 거예요. 이걸 실행을 하고 나면 원래는 다 맞춰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마도 이제 이 코드의 원 저자가 충분히 고려를 못한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래의 일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urllib3라고 하는 그 모듈에서 6라고 하는 다른 모듈에 대해서 지원 중단이 되면서 urllib3를 최신 버전을 쓰면 안 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requirements.txt에 의해서 설치가 되게 되면은 이제 urllib3의 1.x 버전이 아니라 2.x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원래 이거를 처음 개발을 했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제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urllib3를 uninstall하고 다시 이보다는 작은 버전, 즉 1.x 버전으로 재설치하도록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그 다른 운영체제나 다른 그 모듈에 대한 디펜던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파이썬 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운영체제 버전 같은 것들을 명시해서 딱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꼭지는 main.py를 실행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잘 작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env 땡땡 해가지고 my GitHub 토큰이라고 하는 이 환경 변수의 값을 줄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secrets dot 그 다음에 my GitHub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secret이 우리말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이 secret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내가 임의의 어떤 값들을 이 안에 마구 넣어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값을 재열람은 안 돼요. 말 그대로 비밀이니까. 그런데 쓸 수는 있어. 사용은 가능한데 열람은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한번 secret이라고 하는 요 상자 안에다가 my GitHub 토큰이라는 것에 대한 값을 한번 넣어 놨다면 그것을 이제 갖다가 써가지고 my GitHub 토큰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다가 넣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워크플로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실패해요. 왜 실패했겠습니까? bad credentials exception 이라는 게 이제 떴고요. 아마도 시크릿에다가 GitHub 토큰을 우리는 아직 안 넣어놨기 때문에 없는데 그걸 갖다 쓰니까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토큰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돼요. GitHub 액션에서 제공이 되는 임시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는 좀 많은 권한 제약이 있어서 그걸 쓰면 또 안 돼요, 잘.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쓴 Personal Access 토큰, 줄여서 PAT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GitHub PAT 만들기입니다. GitHub 웹페이지 우측 상단 프로필 버튼을 눌러가지고 나오는 메뉴에서 Settings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고요. 그럼 좌측에 메뉴가 쫙 뜨는데 거기서 Developer Settings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또 좌측에 있는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Personal Access Tokens 그 아래쪽에 Token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면 중앙에 이런 게 뜰 거예요. 그래서 Generate New Token을 누르시고 거기서 선택지가 이제 이렇게 보인다면 Generate New Token이라고 하는 놈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토큰에 대한 설명문을 써주시면 되고, 또 이제 사용 기간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레포지토리나 워크플로우 등과 같은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 아래쪽에다가 어떤 걸 허용할지를 이제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연습을 지금 해보자는 거니까 다 이제 선택을 해보도록 합시다. 모조리 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후에 화면 맨 하단에 있는 Generate Token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AT가 생성이 되면서 화면에 이렇게 PAT 문자열이 보일 건데요. 이거는 분실하지 않도록 잘 따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까먹게 되면은 또 새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귀찮은 작업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려면은 어딘가에 잘 따로 적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PAT를 시크릿 안에 넣어 주셔야 하는데, 이 시크릿이라는 거는 민감한 정보, 토큰 정보, 아니면은 키 값들, 아니면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냐면은 키밸류 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목을 주는 거죠. 키 값으로서의 어떤 제목을 주고 그것에 대한 밸류를 함께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어떤 상자 안에 잘 들어있다가 내가 나중에 키를 딱 주면은 그것에 대한 밸류가 튀어나오는 식인 거죠. 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의 그 레포지토리 웹페이지 상에서 세팅즈 누르시고 이제 메뉴가 보일 건데 좌측에 거기 안에서 Secrets and Variables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그 안에 Actions가 있어요. 그걸 또 누르시면 돼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보일 건데 여기서 New Repository Secret 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New Secret 하고선 Name, Secret 넣으라고 돼 있죠. 이 name이 키 값인 거고 secret이 밸류 값인 거예요. 이렇게 name과 secret 쌍으로 해서 키 밸류 쌍으로 해서 secret이라는 그 상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나중에 my GitHub token이라는 요 키 값을 이름을 그 보물 상자에다가 시크릿 상자에다가 딱 던져주게 되면은 그 시크릿 상자에서는 요 밸류 부분이 톡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열람은 또 안 돼요. 그 값을 내가 또 확인하는 거는 안 돼요.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 시크릿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놈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여기 네임과 시크릿 요 부분에는 아까 그 잘 적어두라고 했었던 PAT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dd Secret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추가한 게 잘 됐다면 여기 리포지토리 시크릿 목록의 화면 하단에서 추가된 시크릿이 이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워크플로우에 가서 다시 한번 실행 결과를 보면은 이제 드디어 성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워크플로우에서 main.py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작에 의해서 이슈 탭에 가보시면은 글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로써 그 GitHub 액션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에서 예시로 설명드렸던 blank.yml 파일의 그 내용 외에도 사실 사용 가능한 다른 문법들도 많이 있는데, 그 문법들이 이제 종류만 많다 뿐이지 사실상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다뤘던 그 YML 파일에서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어서요. 이 영상에서 잡아드린 이 기초 개념, 구성 요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본 개념이 확실히 잡혀 계시다면은 어렵지 않게 다른 문법들도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